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따끈한 신상 ETF 소식을 하나 공유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의 명품 ETF, 정확히는 명품 산업에 투자하는 ETF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ETF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4월 25일에 삼성에서 명품 ETF 하나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ETF입니다.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ETF 개요를 좀 살펴보면은 유럽에 상장된 명품 관련 기업 10개에 투자를 하는 종목이에요. 누구나 아는 그런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총 보수는 0.45%고요.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시면은 당연히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금도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요. 기초지수는 스톡 유럽 럭셔리 10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상장일은 4월 25일이었고요. 자, 그럼 명품 시장 왜 매력적인가? 개인적으로 저의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섹터가 바로 이 명품 산업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이 꾸준한 수요 때문이에요. 라떼 시절에는 정말 넘볼 수 없었었죠. 예전엔 정말 집에 차 한 대 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 소비를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바로 이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끊임없이 뭔가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정말 신분제도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됐지만은 이제는 뭐 신분제도가 없기 때문에 뭔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일단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보이는 게 겉모습이잖아요. 겉모습에서 어떤 걸로 차별화를 하느냐, 이제 두르고 있는 걸로 이제 차별화를 하는 거죠. 인간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정말 좋은 말이긴 한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이 과시욕구를 억누르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저도 그렇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들과 달라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같은 티셔츠를 사더라도 기왕이면 브랜드, 그리고 그 브랜드에서도 차별화를 두려고 하고,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선호하는 욕구가 있고요.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사더라도 브랜드 아파트냐 아니냐 이걸 또 따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브랜드를 갖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또 차별화가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브랜드도 뭔가 희소성 있고 비싼 이런 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명품 시장은 수요 측면에서 이 대중 브랜드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경기의 침체, 경기의 호황, 이거에 따른 어떤 수요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 비싼 명품은 더 안 팔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어설픈 거 10개 살 바에는 그냥 정말 저렴한 거 8개 사고 정말 좋은 거 하나 사는 이런 선택적 소비가 더 일반적인 소비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이 비싼 제품들이 또 많이 팔리게 되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이 명품 수요는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꽤 꾸준한 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정말 경기가 지나고 보면 좋았는데 그때 정말 명품 수요가 너무 높아서 리셀러가 유행할 정도로 명품 수요가 높았고, 지금 뭐 경기가 좀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명품 매장들은 들어갈 때 줄 서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개도국들은 계속 경제 발전을 하면서 GDP, 소득이 계속 높아지니까 이 명품 수요에 대한 것도 계속 높아지고, 선진국은 또 선진국 나름대로 이 명품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빼놓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명품 섹터인데, 그동안은 이제 뭐 다른 투자 방법이 없었으니까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ETF를 갖고 이제 명품 섹터에 투자를 해오고 있었죠. 지금까지도 꽤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민이 생기죠.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에 투자를 하느냐, 이번에 상장한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ETF에 투자를 하느냐. 자, 먼저 이 코덱스 유럽 명품 ETF의 장점을 좀 살펴볼게요. 굉장히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꼽고 싶어요. 딱 1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부 다 명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정말 명품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종목을 살펴보면 루이비통, 에르메스, 리치몬트 하면 좀 모르실 수 있지만 스위스 시계 브랜드 그룹입니다. 뭐 IWC 갖고 있고 까르띠에, 피아체 이런 브랜드 갖고 있고요. 캐링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 구찌랑 생로랑, 보테가 이런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 보유한 기업이고, 페라리 모르는 사람 없죠.
하지만 페라리를 타본 분들은 거의 없죠. 룩소티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레이벤, 오클리,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안경, 선글라스 브랜드죠. 버버리 디올, 이거 뭐 모르신 분 없을 것 같고, 브루넬로 쿠체넬리, 이건 사실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는 그냥 꽤 비싼 옷을 파는 브랜드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딱 10개 종목으로 압축이 되어 있어서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명쾌하죠. 종목이 딱 10개밖에 없으니까 어떤 성격의 ETF구나, 앞으로 어떤 성과가 예상이 된다, 이게 조금 명확하다, 이게 좀 장점일 수가 있겠고, 포트폴리오가 딱 10개로 압축이 돼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 이 장점이 곧 단점입니다. 이게 10개 종목밖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분산 투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이제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그동안 명품 ETF였던 이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게 더 낫냐?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ETF는 코덱스 유럽 명품이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단 종목 수가 80개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명품과 관련된 기업이 있으면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이제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편입 종목 안에 나이키,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편입이 된 게 또 눈에 띄고, 또 신세계, 시세이도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ETF는 꼭 명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명품을 판매하는 유통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테슬라가 좀 명품 자동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에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코덱스 유럽 명품 ETF와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다소 다르죠. 그래서 이 ETF의 장점은 아무래도 종목이 많아서 분산 투자 효과가 조금 크고, 그리고 국가도 많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반대로 단점은 이렇게 또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코덱스 유럽 명품 ETF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상장된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ETF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이 명품 산업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명품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생겨날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은 명품을 사서 모으기보다는 명품 기업의 주주가 돼보는 거는 어떨까요? 그동안에는 이 명품 산업의 주주가 되려면은 유럽 쪽에 주식을 사야 됐기 때문에 이게 좀 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코덱스에서 유럽 명품 산업에 집중한 이 ETF를 출시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